잘 사는 것도 전상이요. 못 사는 것도 전상. 글하기도 전상. 왕을 모셔 벼슬 하기도 전상. 하물며 귀앓이, 턱 아픈 것, 안질, 다래끼 나는 것, 콧병, 등창 등등 수많은 질병이 모두 전상이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어긋진 마음 또한 전상이다. 삼승할망으로부터 생불받아 태어나 죽을 때까지 생겨나는 온갖 행복과 불행을 다 일러 전상이라 하니 한 세상 살아가려면 좋은 전상은 집안으로 메어들어 살리고 나쁜 전상은 천지왕 골목으로 내몰려야 하는 것이다. 천지왕 골목이 뭐지? 천지왕이 사는 하늘궁전 골목에 이 전상을 차지한 신이 머물러 있어 이름을 삼공이라 하고 세상에서는 가문장 아기라 불렀다. 가문장 아기의 아버지 씨는 강희영성 이서불, 어머니 씨는 홍은소천 구부인이다. 옛날 옛적 강희영성 이서불이라는 사내 거지는 웃상실에 살고 홍은소천 구부인이라는 여자 거지는 알상실에 살았다. 때마침 흉년이 들어 두 거지는 제 마을에서 얻어먹기가 어렵게 되었다. 풍문이야 바람처럼 정처 없는 것이다. 웃상실의 강희영성 이서불은 아랫마을에 시절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알상실의 홍은소천 구부인은 윗마을에 풍년이 들었다고 들었다. 서로 시절이 좋은 마을을 찾아 얻어먹으려고 했다. 강희영성은 아랫마을을 향해 나서고 홍은소천은 윗마을을 향해 떠났다. 저녁 무렵 두 거지는 웃상실과 알상실의 딱 중간에서 만났다. 길에 구르는 돌멩이들끼리도 연분이 있는 법. 이들은 도중에 자리를 깔고 누워 서로 숨소리를 나누었다. 우리 둘이 같이 살아보주. 그리 하십시다. 부부가 된 강희영성과 홍은소천은 새삼 삶의 의욕이 솟았다. 거지로 얻어먹기를 그만두고 힘을 합쳐 남의 품팔이라도 나서기로 했다. 얼마 안 있어 홍은소천은 태기가 있었다. 만삭이 되자 딸아이가 태어났다. 일가친 척이 없는 데다 먹을 쌀도 입을 옷도 없는 가난한 형편이라 아이와 산모를 제대로 먹일 도리가 없었다. 강희영성은 주저앉아 탄식만 할 뿐이었다.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일어섰다. 거지 노릇도 그만두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품팔이를 나서서 애쓰는 이 부부를 위해 이때 도와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정성스레 은그릇에 죽을 쏘다 먹이고 밥을 해다 먹이며 이 어미와 딸아이를 보살폈다. 은그릇으로 밥을 먹여 키웠다고 해서 아이 이름을 은장아기라 지었다. 얼마 없어 홍은소천구 부인은 다시 아이를 가졌다. 낳고 보니 또 딸이었다. 이번에도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었다. 그러나 처음만큼 성의는 없었다. 이번은 놋그릇에 밥을 해다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둘째 딸은 놋장아기라 이름 지었다. 다시 셋째 딸이 태어났다. 이번에도 동네 사람들이 전과 같이 도와주었으나 성의는 식어 있었다. 검은 나무 바가지에 밥을 해다 먹여 키워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가문장아기가 되었다. 은장아기, 놋장아기, 가문장아기 세 딸은 잘 자랐다. 특히 가문장아기가 태어난 후 이상하게도 운이 튀어 부부가 하는 일마다 척척 들어맞아갔다. 하루하루 돈이 모였다. 앉아도 돈, 누워도 돈이 들어오니 없던 전답이 생기고 마소가 우글대고 고래등 같은 기왓집에 풍경을 달고 살게 되었다. 강희영성과 홍은소천은 상다락, 중다락, 하다락을 지어놓고 딸 셋을 노름놀이 시키며 태평스런 나날을 보냈다. 세월은 흘러 딸들은 15살이 넘어갔다.
호강스런 세월이 흐르다 보니 강희영성과 홍은소천 부부에겐 거지 생활을 하며 얻어먹던 그날들이 남의 일처럼 잊혀져 갔다. 품팔이 하던 그날들의 고생은 또 언제 있었더냐고 오만해지게 되었다. 가랑비가 촉신촉신 내리는 어느 날이었다. 부부는 심심하기 이를 데 없었다. 딸들이나 불러앉혀 문담놀이를 하며 호강이나 피우고 싶어졌다. 먼저 맏딸부터 불러들였다. 큰딸아기 이리 오너라. 은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입고 하느냐? 하늘님도 덕이고 지하님도 덕이지만 첫째는 아버지 어머니 덕으로 먹고 입고 삽니다. 어이 기특하네. 어서 네 방으로 가거라. 둘째 이리 오너라. 노짱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입고 하느냐? 하느님도 덕이 없고 지하님도 덕이 없고 또한 아버지 덕 어머니 덕 때문이지요. 기특하다 노짱아기, 어서 네 방으로 가거라. 두 딸이 부모의 덕을 칭송하니 부부 마음은 흡족했다. 이번엔 막내딸을 불렀다. 작은 딸아 이리 오너라. 가문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입고 하느냐? 하늘님도 덕이요 지하님도 덕이요 아버지 덕 어머니 덕이긴 하지만 뭐니 해도 첫째는 내 배꼽 아래 선 금은 덕입니다. 부모님 덕이라고 칭송할 줄 알았던 부부는 발칵 화가 났다. 더구나 배꼽 아래 성금을이라면 여자의 성기를 일컫는 것이니 더한 망발이 있을 데가 없었다. 이런 불효막심한 여식이 어디 있겠느냐? 어서 빨리 나가거라. 벼락 같은 호통이 떨어졌다. 이런 자식은 일시도 집안에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가문장아기는 입던 옷들과 노자로 바꿀 만한 의복들을 한데 모아 짊어지고 집을 나섰다. 어머니 잘 사람심서. 아버지 잘 살고 계십시오. 인사말을 남기고 문 밖 멀리로 사라져 간다. 불효스런 딸 자식이긴 하나 내보내고 나니 강희영성과 홍은소천 부부는 몹시 섭섭하고 허전했다.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가문장아기를 다시 불러들이기로 했다. 큰딸을 불렀다. 큰딸아기야, 은장아기야, 얼른 나가보아라. 서른 딸아기 식은 밥에 물 말아놓은 것이라도 먹고 가라고 말해라. 은장아기는 부모가 가문장아기를 다시 불러들이려는 속셈을 알았다. 똑똑한 가문장아기를 다시 불러들이면 부모의 사랑이 거기로 옮겨질 우려도 있고 장차 재산을 가르는 문제 등등에 이로울 게 하나도 없었다. 시기심이 치밀어 올랐다. 은장아기는 문 밖으로 내달아 노둣돌 위에 올라서서는 큰 소리로 외쳤다. 서른아우야, 어서 빨리 가거라. 아버지 어머니 널 때리러 나온다. 가문장아기는 이렇게 외치는 언니의 속셈을 모를 리 없었다. 고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약한 전상에는 값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 큰형님, 노둣돌 아래로 내려서거든 청진의 몸으로나 환생합서. 이렇게 중얼거리니 은장아기가 밑으로 내려서자마자 청진의 몸이 되어 노둣돌 밑으로 스르륵 기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강희영성과 홍은소천 부부는 가문장아기를 데리고 들어오는가 한참 기다렸다. 그러나 데리러 나간 은장아기마저 어디 갔는지 소식이 없었다. 이번엔 둘째 딸을 불렀다. 마찬가지로 가문장아기를 불러오라고 했다. 둘째 딸 노장아기도 질투가 솟구쳤다. 은장아기와 가문장아기 사이에 끼어 늘 죗값을 차지하지 못했던 탓이다. 문 밖에 나와 두어미에 올라선 노장아기는 은장아기와 똑같은 소리를 질러댔다. 가문장아기야, 서른 동생아, 어머니 아버지가 부직갱이 들고 때리러 오니 빨리빨리 가버려라. 노장아기의 악한 마음씨를 알아챈 가문장아기는 역시 요 비뚤어진 전상에도 값이 있다는 걸 보여주리라 했다. 노장아기 언니, 두엄 아래로 내려서거든 군뱅이 몸으로나 환생합서.
노짱아기는 두엄 아래로 내려서자 곧 군뱅이 몸이 되어 꿈틀꿈틀 두엄 속으로 기어들어가 버렸다. 강희영선과 홍은소천 부부는 방 안에 마주 앉아 한참을 기다렸으나 데리러 간 노짱아기마저 소식이 없었다. 이게 어인 일인고. 순간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쳤다. 무슨 일인가 벌어진 게 틀림없었다. 얼른 나가봐야겠다고 문을 와락 밀치며 밖으로 내달았다. 밖으로 내닫는 순간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서 눈을 세게 부딪힌 부부는 아연 봉사가 되고 말았다. 호강에 겨워 마음의 눈이 멀자 덩달아 육신의 눈마저 멀어버리게 된 것이었다. 그날부터 강희영선과 홍은소천 부부는 가만히 앉아서 먹고 입고 쓰게 되었다. 한 달, 두 달 세월이 흘러가니 그 많던 재산도 온데간데 없이 되고 마침내 부부는 다시 거지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가문장 아기가 있어 생긴 재산, 가문장 아기가 없으니 도로 물거품이로구나. 강희영선과 홍은소천은 탄식을 거듭했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 부부는 한 막대기를 앞뒤로 나눠쥐고 이 동네 저 동네에 떠돌아다니며 문전걸식으로 먹고 사는 신세가 되었다. 한편 집을 나간 가문장 아기는 정처 없이 길을 걸었다. 이제 넘고 저제 넘어 무작정 길을 가는 것이었다. 눈물은 앞을 가리고 가도 가도 허허벌판. 해는 어느덧 서산에 기울고 있었다. 어디 인간처가 있어야 이 밤을 샐 텐데 집 한 채 보이지 않았다. 한참 걸음을 재촉하다 보니 다 쓰러져가는 초가가 하나 멀리 보였다. 대추나무 기둥에 거정문을 단 비스리 초막이었다. 저녁노를 뒤로 받으며 그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는 머리가 허연 할머니와 할아버지만 있었다. 가문장 아기는 사정조로 말했다. 지나가는 행인인데 날이 저무니 하룻밤만 머물러 가게 해주십시오. 할아버지의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집엔 아들이 삼형제나 있어 처자가 누워 잘 방이 없으니 딱하구려. 가문장 아기는 또 사정을 했다. 정지 구석이라도 좋으니 제발 하룻밤만 머물러 가게 해주십시오. 부엌이라도 좋다는 말에 겨우 허락이 되었다. 가문장 아기가 부엌에 들어가 숨을 돌리고 있는데 바깥에서 와당탕 와릉탕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집 큰 마퉁이가 말을 파서 울러오는 소리요. 알고 보니 마퉁이네 집이었다. 아들 삼형제가 말을 파다가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었다. 큰 마퉁이가 들어갔다. 부엌 쪽을 힐끗 보더니 고래고래 욕을 퍼붓는다. 요 어망아방 우리 애쓰게 마 파다가 배불리 먹이다 보니 넘어가는 떼까나에 데려다 놓으시는군. 조금 있으니 다시 바깥에서부터 와당탕 와당탕 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집 셋 마퉁이 마파서 들어오는 소리요. 둘째 마퉁이도 들어와서 한번 휘둘러 보더니 욕을 해댔다. 또 한번 와당탕 우둥퉁 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은 작은 마퉁이가 말을 파서 들어오는 소리라 했다. 모두 육중한 몸집의 거구들이었다. 작은 마퉁이는 들어오면서 한번 휘둘러 보더니 가문장 아기를 보고 벌쭉 웃는다. 이거 우리 집에 난데없는 고운 처자가 들어왔으니 어느 하늘에서 도우시는 일이 아닌가? 가문장 아기는 부엌 구석에 앉아 세 형제의 행동을 곁눈으로 살폈다. 세 형제는 각각 파가지고 온 말을 삶아 저녁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먼저 큰 마퉁이가 말을 삶았다. 어멍아방은 먼저 나서 많이 먹었으니 모가지나 먹읍소. 말을 꺼내 모가지 쪽을 몇 개 뚝뚝 꺾어 부모에게 넘기고 자기는 살이 많은 잔등이 쪽을 우막우막 먹고 꼬리는 끊어 손님에게 툭 던져주는 것이다. 둘째 마퉁이가 말을 삶았다. 그 또한 다르지 않았다. 어머니 아버지는 오래 살면서 많이 먹었으니 꼬리 쪽으로나 먹읍소.
하며 꼬리를 몇 개 끊어 부모에게 넘기고 대가리 쪽은 끊어 손님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살이 많은 잔등이 쪽은 자기가 우막우막 먹는 것이었다. 다음은 작은 마퉁이 차례다. 작은 마퉁이는 말을 삼더니 서른 어머니 아버지, 우리들 삼형제 낳아서 키운 공이 얼마나 큽니까? 게다가 이제 살면 몇 해를 더 살 것입니까? 양쪽 끝을 꺾어두고 살이 많은 잔등이 부분을 늙은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다. 가문장아기는 쓸만한 사람이 작은 마퉁이밖에 없구나 생각했다. 말을 다 삼고 나니 가문장아기는 솥을 빌려 저녁을 지어 먹기로 했다. 솥은 마만 자꾸 삶아 놓아 막껍질이 잔뜩 눌러 있었다. 수세미를 가지고 깨끗이 씻은 후 나락살을 씻어 놓아 밥을 했다. 문전 모른 공사 있으며 주인 모른 나그네 있겠습니까? 기름이 번질번질한 이 밥을 떠서 한 상 차리고 우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들어갔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조상 때에도 아니 먹었던 것이라면서 먹지 아니한다. 가문장아기는 큰 마퉁이에게 상을 들여갔다. 큰 마퉁이도 이런 벌레밥 아니 먹겠다 하며 오히려 화를 냈다. 둘째 마퉁이에게 들여가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가문장아기는 마지막으로 작은 마퉁이에게 밥상을 들여갔다. 작은 마퉁이는 38 이빠디를 온통 드러내 웃으면서 한 번에 병아리만큼씩 밥을 떠먹는 것이었다. 큰 마퉁이, 샘 마퉁이가 창구멍으로 동생 밥 먹는 것을 보니 여간 맛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침을 꼴깍 삼키면서 아우야, 우리도 한술 다오 먹어보자. 아하 형님들 자식 싸고 할 땐 말았다가 이제 먹고 싶습니까? 작은 마퉁이는 가운데에 더운 밥을 떠서 형들의 손바닥에 놓아주었다. 형들은 뜨거워서 푸푸 입김을 불어가며 할쭉할쭉 먹는 것이었다. 맛있는 저녁 식사가 끝났다. 밤이 깊어 모두들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가문장아기는 혼자 자는 것이 섭섭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더러 이렇게 말했다. 발이 시리니 저하고 발 막아 누울 아들이나 하나 보내주십시오. 이 부탁을 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처녀가 같이 잠잘 아들을 부탁하다니 이런 일은 듣기도 보기도 처음이었던 것이다. 아무튼 예사 처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잘하면 산 구석에서 자칫 홀로 늙어갈 아들들 장가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큰 마퉁이더러 가라고 했다. 큰 마퉁이는 대뜸 안 간다고 했다. 길 가던 떼까나이라서 싫다는 것이다. 둘째 마퉁이더러 가라고 해도 고개만 갸우뚱 가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작은 마퉁이더러 가라고 하자 작은 마퉁이는 기뻐하며 냉큼 들어가는 것이었다. 가문장아기와 작은 마퉁이는 꽃을 본 나비처럼 나비를 맞은 꽃처럼 향기로운 숨소리를 나누었다. 그러니 연분은 늘 따로 있는 법이다. 길에서 만난 강희영성 이서불과 홍은소천 구부인이 그러했듯이. 다음날 가문장아기는 작은 마퉁이를 목욕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줄누비 바지에 콩누비 저고리를 입히고 코제비 버선에 태사신을 신기고 외울 망건과 갓을 씌우고 그 위에 모시중 치막을 걸치게 했다. 입고 나니 작은 마퉁이는 처자들이 반할 만한 훤한 인물에 풍신 좋은 선비가 되었다. 낭군님, 저 올레 하마석에 가 서세요. 가문장아기는 작은 마퉁이한테 말했다. 시키는 대로 작은 마퉁이가 그렇게 곱게 차려 서 있는데 큰 마퉁이가 망태기에 홈이 집어넣고 마파로 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다. 어떤 신선이 서 있으신가 저도 몰래 저를 꾸벅하니 형님 웬일로 저한테 절을 다 하십니까? 아이쿠 아우인 줄 몰랐다. 큰 마퉁이는 그제야 후회가 들었다. 이거 어젯밤 그거 내가 갈걸.
둘째 형도 나오다 저를 꾸벅하고는 아이고 몰랐다. 샘마통에도 후회가 막심했다. 어젯밤 내 못 간 전상이로구나. 가문장 아기는 난군더러 마파던 데 구경이나 가자고 했다. 둘이는 손목 잡고 마파던 들판에 구경을 나갔다. 큰 마퉁이가 마파던 구덩이를 먼저 보았다. 거기에 누릇누릇한 것이 있길래 무엇인가 살펴보니 똥만 물락물락 쥐어졌다. 샘마퉁이가 마파던 구덩이를 가보니 길쭉길쭉한 것들이 엉켜 있었다. 가만히 보니 뱀과 지네 같은 것들만 우글거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작은 마퉁이가 마파던 데를 가보았다. 자갈이라 해서 던져버린 것들을 주워 손으로 싹 쓸어보니 번쩍번쩍하는 금덩이들이었다. 이것들을 멱서리에 모두 주워 놓으세요. 가문장 아기가 말하자 작은 마퉁이가 의아해한다. 돌을 주워 누워 뭘 한단 말이오? 가문장 아기는 조용히 미소만 지을 따름이었다. 둘이는 그 금덩이들을 한 짐 실어 집에 가져갔다. 금덩이로 마술을 사고 전답을 사 농사를 지으니 가문장 아기와 작은 마퉁이는 곧 부자가 되었다. 처마 높은 기와집에 풍경을 달고 와라 치라 하며 잘 살게 되었다. 아유, 오늘 여기까지. 열나흘간의 거린잔치. 살림이 좋아지면서 가문장 아기는 부모 생각이 간절했다. 자기가 집을 나오자 부모는 봉사가 되고 거지가 되어 이 집 저 집 돌면서 얻어먹고 있으라는 것은 가문장 아기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큰 부자로 살면서도 잇몸 드러내며 웃는 일이 좀치 없었다. 하루는 작은 마퉁이가 물었다. 우리 이렇게 편안히 사는데 부인은 왜 얼굴을 펼 데가 없으시오? 가문장 아기는 어쨌든 부모를 찾아봐야 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남편의 물음에 답했다. 우리가 천하 거부로 잘 살고 있으니 이제 세상의 모든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을 모아 두일에 10나흘 동안 거린잔치를 한다면 잇몸 드러내며 웃을 일이 날 것입니다. 그건들 어려우리요. 남편은 쾌히 허락해 주었다. 부모가 거지가 되었다면 거린잔치를 10나흘간 열고 있으면 틀림없이 소문을 듣고 찾아올 것이다. 잔치는 시작되었다. 소문에 소문이 번져 날이 갈수록 모여드는 거지의 수는 늘어갔다. 가문장 아기는 거린잔치를 직접 지휘하면서 들어오는 거지마다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흘, 나흘, 열흘이 지나도 어머니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10나흘째 날, 잔치의 마무리를 짓는 날이다. 아침부터 모여드는 거지들은 가문장 아기는 초조한 마음을 누리며 지켜보고 있었다. 날이 거의 저물 무렵 저만치서 눈에 익은 두 거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할머니 거지와 할아버지 거지가 막대기 하나를 나눠 짚고 더듬더듬 걸어오는 것이었다. 강희영성 이서불과 홍은소총 구 부인이었다. 가문장 아기는 그 초라한 모습에 새삼 놀랐다가 곧 예사 표정으로 돌아왔다. 이어서 역군들을 불러 조용히 지시했다. 저 거지들이 위쪽에 앉아 먹으려고 하거든 아래쪽부터 먹여다가 떨어뜨리고 아래쪽에 앉아 얻어먹으려거든 위쪽부터 먹여오다가 떨어뜨리고 가운데 쪽에 앉거든 양쪽으로 먹여오다가 떨어버리도록 하라. 부부 봉사거지는 먼저 얻어먹어보려고 위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그릇 소리는 달깍달깍 나지만 끝내 자기들 차례까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 참 밥이 다 떨어져 버렸네. 아래쪽으로 자리를 옮겨보고 가운데 쪽으로 자리를 옮겨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리저리 자리 옮기다 보니 날은 다 저물고 거린장치도 끝장이 나게 되었다. 부부거지는 아이고 네이구 두일에 10나흘째 왔다마는 밥도 한술 못 얻어먹는 팔자루구나. 울며 탄식하며 그냥 나가려 했다. 마침 잔치에 왔던 모든 거지들이 다 먹고 나가자
가문장아기는 계집종을 시켜 이 부부거지를 사랑방으로 모시도록 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잘 차리고 귀한 약주로 대접하려는 것이었다. 계집종들이 귀한 상을 차려 막 사랑방으로 들이는데 두 봉사는 난데없이 똥 깨우는구나 하면서 지팡이로 상을 와싹와싹 두들겨대니 음식 가득한 상이 모두 엎질러지고 말았다. 그 광경을 보던 가문장 아기는 속으로 탄식한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 전상으로 따뜻한 밥 한 술을 못 얻어먹는구나. 가문장 아기는 바가지에 밥 말아 넣고 물을 말아 탁주 한 사발과 함께 사랑방으로 들이도록 했다. 하루 종일 못 드셨으니 이거라도 잘 잡수십시오. 부부거지는 배가 고프니 바가지 물밥일 망정 헛헛 먹어대고 탁주도 꿀럭꿀럭 달디달게 마셨다. 얼마 후 가문장 아기가 사랑방으로 들어와 말을 걸었다. 이 할망 하르방님 옛말이나 해보세요. 들을 테니. 들은 옛말도 없습니다. 부부거지는 시큰둥하게 말했다. 그럼 살아온 말이라도 해보세요. 전에는 잘 살았습니까? 살아온 말이라면 할 게 있습니다. 두 거지는 옛날 이야기를 읊조리기 시작했다. 하다 보니 설움이 복받쳐 반 노랫조의 타령이 되었다. 어이, 강희영성이 서불 홍은소 청구부인 젊은 시절 거지로 얻어먹다 부부가 되었죠. 은장아기, 노장아기, 가문장아기를 차례로 낳고 일약 거부가 되어 호강하였죠. 참으로 호강하였죠. 그러다가 가문장아기를 내쫓고 봉사가 되었죠. 은장아기도 잃어버리고 노장아기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없어지고 다시 거지로 얻어먹으러 이 동네 저 동네에 헤매엄쭈. 어헤이 욕심에 눈이 멀었쭈. 어허이 호강에 눈이 멀었쭈. 신세 타령에 뼈아픈 후에 두 부부의 옛날 이야기는 오래오래 이어졌다.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던 가문장아기는 약주를 잔이 넘치게 부어들었다. 이술 드십시오. 천년주입니다. 서른 어머니, 서른 아버지 술 한잔 올립니다. 제가 가문장아기입니다. 이, 이, 어느 그 가문장아기? 부부는 깜짝 놀라 받아든 술잔을 털렁 떨어뜨렸다. 가문장아기를 보려고 떠지지 않는 눈을 부릅뜨려는 순간 눈이 팔롱하게 밝아졌다. 이게 끝이야? 이야기 다음엔 또 들려줄게요. 끝이야. 여기 있는 말 다 알아들어 나.